불렸었죠. 10월 31일 날 결혼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을 텐데 사실 예고가 있었죠. 비공개 SNS 계정에 대한 얘기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파파라치를 따돌리는 그런 비법은 한은정 씨가 가장 많이 알 것 같아요. 여태까지 장혁 씨, 류수영 씨, B 씨, 그리고 이동욱 씨 많은 분들이 했는데 단 한 번도 뭐가 찍힌 적도 없고 열애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 작품을 할 때 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풍문으로 드라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이 참 덥습니다. 네. 이 더위를 확 날려줄 상큼 발랄한 매력을 가진 분이 오늘 풍문쇼에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치면 안 되나? 어이 쉽지 않네요. 네. 바로 뮤지컬 배우 신고은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핫 이슈 연애 메신저거든요. 와. 제가 연예계의 핫 이슈들을 일목요연하게 메신저처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뮤지컬 배우시다 보니 뭐 이런 제스처, 퍼포먼스가 이런 거. 나오시네요. 예. 네. 네, 요즘 날도 더운데 마음까지 뜨거운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연일 열애설 소식이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만 정말 많은 커플들이 열애를 인정하거나 결혼을 발표했더라고요. 보아 주원 커플을 시작으로 해서 이동건 조윤희 커플 결혼을 또 발표했죠. 백진희 윤현민 커플까지 정말 핑크빛 소식들이 많습니다. 네. 네, 이번에 또 어마어마한 또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또 저만의 또 귀요미 조윤희 씨가 또 가신다고 하니까. 귀요미요? 네. 우리들의 진짜 저번에 귀요미라고. 네, 너무 귀엽잖아요. 네. 아줌마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멘트를 칠 수가 없네. 이제 무슨 낙으로 살죠? 사실 뭐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후에 이 커플은 송송 커플로 불렸었죠. 하지만 그동안 여러 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월 31일 날 결혼한다고 돌연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날짜까지 알려져서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뉴스였죠. 네, 열애설 기사 없이 예고 없이 너무 결혼 발표부터 딱 나서 너무 놀랐어요. 맞아요. 네, 가슴이 그런데 사실 예고가 있었죠. 왜냐면 태양의 후예 방영 중인 그 작년 3월에 또 뉴욕 데이트설이 그때 나왔고, 물론 목격담이긴 하지만 당시도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팔찌를 드라마 비슷한 시기에 방영된 그 팔찌가 두 사람만 아는 표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래 열애설 기사가 나오고 이제 반박을 하면은 그 뒤로 좀 잠잠해지거든요. 어떤 뭐 썰이 계속 돌아도 한 번 반박을 했으니까 잠잠해지기가 당연한 수준인데, 최근에 다시 발리에서 이 두 사람이 함께 같은 시기에 머물렀다는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 또다시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송혜교 씨는 소속사를 통해서 발리에 간 거는 다른 미팅 때문에 간 거지, 송중기 씨와 뭐 데이트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만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했고요. 역시 송중기 소속사도 똑같이 군함도 제작 보고를 앞두고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그렇게 여행을 간 거지 송혜교 씨 만나러 간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인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그래도 알지 않았을까요? 최측근들은? 저는 송혜교 씨랑 뭐 되게 오래 알고 지낸 뭐 한은정 씨 그 드라마 우리 맞아요. 프라우스 할 때도 네, 친했고 알고 지냈기 때문에 충분히 주변 지인들은 알고 있으라는 이 기사가 저희는 아예 몰랐거든요. 저도 제가 뭐 M본부에서 무슨 연애통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거기서 알았어요. 그 정도로 사실 저는. 그럼 최근에 하신 거예요? 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았어요. 저도 근데 사실 네. 모든 연예인의 정보는 여기서 알아요. 저도 많이 친한 사람 많은데 네. 너무 잘 숨겨서. 그러니까 송혜교 씨가 얘기 안 한 거지. 왜요? 송혜교 씨. 하는 순간 이게 바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제가요? 응. 무슨 소리세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했었으면 저는 제 프로그램을 만들지 뭐라 여기 왔어. 이제는 말할 수 있어 하지 뭐하러 내가 여기 와서. 기물이에 털어야 한다. 털어야 된다고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 두 분이 사귀는 거 좀 알고 있었어요. 아마 기자분들은 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역시 기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구나. 하고 싶어서 드라마가 끝났을
봤을 쯤에 이제 좀 한번 움직여 보자. 아하.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송중기 씨 집 앞으로 가서 좀 팔로우를 좀 했었죠. 근데 이제 의욕 충만하게 가서 팔로우를 했는데 송중기 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니저를 통해서 네. 가라, 네. 가라 라고 하죠. 송중기 씨는 직접 저희 기자한테 와서 고생이 많으시다. 하지만 기다려도 뭐 없을 것이다. 콜라를 한 잔 이렇게 주면서 요거라도 좀 드시고 그 기자가 한동안 취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콜라를. 송중기 씨한테 반해가지고 개인적 왔더라고요. 시장. 잠복 갔다 팬이 돼서 그쵸, 돌아오고. 그쵸. 콜라만 보면 생각나겠네요. 콜라만 보면 생각났다. 아 근데 그동안 저희하고 녹화하시면서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많아요. 또 알고 계신 거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많아요. 지금도 그죠? 몇 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연애 정보를 다루는 네. 프로그램에 나와주시는 분들이 다들 서로 뭐 소식들을 공유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서로 공유들을 안 합니다. 결정적인 거는 네. 아무래도 좀 함구하고 있고요. 여기 왜냐하면 계신 분들도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지금. 예,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도 파악이 돼도 이게 팩트로 확인 전까지는 네. 기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두 분이서 연애를 했더라면 주변에서도 그렇고 좀 매니저분들도 그렇고 약간 철벽 보완이 좀 됐을 텐데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잠시 리포터 경력이 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첫 만남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언제일 것 같으세요? 드라마 첫 만남. 드라마. 그죠? 후에 촬영 때 아니에요? 태양의 후예인 줄 알았는데요. 저도 아니더라고요. 두 사람의 첫 만남이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촬영할 때였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 그거 다 봤는데 송중기 씨가 나왔던 기억은 그러니까요. 송중기 씨가 안 나왔는데 둘이 어떻게 만났냐고요. 어떻게 보지? 꼭 제가 만담을 뮤지컬 배우잖아요. 네. 아니 여기서 두 사람의 연애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 해요. 바로 조인성 씨인데요. 이 조인성 씨와 친분 있는 송중기 씨가 촬영장에 놀러 왔다고 합니다. 그때 송혜교 씨를 처음 만났다고 하네요. 네. 친하니까. 그리고 이야기가 여기서 하나 더 또 전개가 되는데요. 네. 조인성 씨의 오작교 역할은 여기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태양의 후예 캐스팅 당시에 그 유시진 역할로 정말 많은 배우들이 물망에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인성 씨도 있었고 김우빈 씨, 이민호 씨, 강동원 씨 굉장히 많았는데 이 태양의 후예라는 작품이 장기간 해외에 올 로케로도 촬영을 하기도 하고 100% 사전 제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맞는 배우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조인성 씨가 드라마 제작진에게 송중기 씨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송중기 씨가 곧 제대를 하니 송중기 씨한테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정보를 다 줬겠죠. 어쩌면 친하니까. 송중기 씨가 계속 그러니까 친구 조인성 씨에게 나 송혜교랑 한번 어떻게 만나게 해줘 뭐 이런 어필이나 같은 나를 작품 하고 싶어. 뭐 빈칸이 이런. 생기면 나를 추천해줘 뭐 이렇게 사전 작업이 있어. 네 여기까지 아닐까요? 아니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아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연결돼서 만나면 더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네. 과거의 전력을 좀 한번 예로 들자면 우리 최수정 선배님이 너무 과거인데요. 많이 과거이긴 해요. 너무 과거인데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네. 젊음의 행진 MC. 젊음의 행진. 젊음의 행진. 젊음의 행진 MC 하게 된 계기가 네. 하이라 씨 때문인데 당시에는 이제 안 하겠다고 했다가 여자 MC가 하이라 씨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할게요 해서 이제 하게 된 게 이제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두 분이 이렇게 좀 같이 활동을 하면서 한 프로그램에서 좀 사랑이 싹튼 계기가 됐는데 이미 시작 전부터 호감이 예.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무래도 예, 이제 조금 아무래도 사실 배우가 연기를 하기 위해서 연기에 좀 몰두를 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마음적으로도 좋은 사람이 좋지 않아요? 그럼요. 그럼 저라도 나갈게요. 어떤 프로든 나갈게요. 그리고 이럴 제가 것 같아요. 태양의 후예의 완벽한 그 팬이고 송혜교 씨의 팬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딱 봤을 때 굉장히 사람을 집중하게 만들 정도로 두 사람의 어떤 그 로맨틱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다 응원했잖아요. 너무 아주 달콤했죠. 어느 시점서부터는 이제 사귀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얘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일각에서는 태양의 후예 방송이 종영된 이후에 종방된 이후부터 사귀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 또 두 사람이 또 다른 측근에 따르면 아니다 태양의 후예 그 사전 촬영 자체가 끝난 뒤부터 사귀었다라고 조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열애설이 터질 때마다 꼭 증거로 열애 사진들이 꼭 뜨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후예 제작진이 공개한 사진이 있었죠. 바로 사진인가요? 저기 보시면은 살짝 팔짱 낀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저 결혼식 사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위치가. 네, 그쵸. 굉장히 지금 팔짱이 낀 것처럼 둘이 너무 다정하다. 그래가지고 많은 누리꾼들이 이거는 뭐 분명히 둘이 뭔가 이런 관계가 좀 있다.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저거는 팔짱이 아니고요.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 팔을 굳이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어야겠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저것은 송혜교 씨 팔이 아니라 코트 부분입니다. 옷만 있는 것 네. 같아요. 어머, 그러네. 옷만 있어요. 송중기 씨가 팔짱을 끼기를 원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건 거 아닐까라는 손이 이런 이렇게 있어요. 손이 이렇게 돼 네. 있구나.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뒤에 베이지색 옷 입은 남자 저 상황이요. 저 상황이 단체 컷이잖아요. 이제 이제 원래 주인공이니까 이제 옆에서 그러니까 계신 분들이 아이 둘이 주인공인데 좀 가운데 팔짱도 좀 끼고 해요. 그래서 장난으로 송혜교 씨 한 번만 껴주실래요? 장난으로 이렇게 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이제 증거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예, 이렇게 했다가 네. 이제 송혜교 씨가 아예 장난이니까 빼야지 할 때 딱 송중기 씨가 딱 잡은 거죠. 그런데 손은 빠지고 코트는 남아있어요. 지금 다 추측이죠 이거 다 추측. 송혜교 씨가 굉장히 얘가 유연했네요. 뭐 하는 건지 사진 한 장 갖고 이렇게. 저 코트가 송중기 씨 코트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 그 이상순 이효리 씨가 예전에 몰래 연애를 할 때 손을 잡고 있었잖아요. 아유. 그것처럼 둘만의 좀 약간 신호가 아니었을지. 네. 몰래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 뒤로 이렇게 몰래 손을 잡고 있는 거구나. 네. 뒷짐지고. 아우, 둘이 얼마나 진짜 얼마나 애정 저렇게 표현하고 또 싶겠어요. 정말. 저런 게 사실 스릴 있다. 해보셨어요? 하고 싶네요. 스릴 있어요 저런 게. 해봤어요. 단체로 밥 먹는데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데 여기서 물어본 사람이 없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가봤어요. 하필 저희 남편도 이쪽에 앉았고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게 밑에서 이렇게 남편이 잡길래 저도 같이 잡았는데 밥을 어떻게 먹냐고요. 그러게요. 자기는 오른손이잖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이쪽으로 왼손을 먹는데 숟가락만 들고 먹은 거예요. 젓가락 안 먹고. 끝까지. 네, 숟가락만 들고. 알겠습니다. 키는 싫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만약에 정말 태양의 후예가 사전 제작이니까 2015년 하반기부터 찍었단 말이죠. 그때 찍으면서 정이 들었다면 벌써 2년이 됐을 거고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 좋아한 감정은 그 이후겠지만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올 초에 그러니까 올해 도쿄에서 둘이 여행을 갔는데 이게 또 여행 간 게 또 포착이 됐습니다. 저 봤어요. 네. 기사에서 봤어요. 그 뿔이 떨어지네요. 아니 저게 근데 최근에 저렇게- 나온 기사예요? 네네네. 되게 네. 깍듯이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인사를 하고 계시네요. 그럼 조 회사는 이미 저 사진이 과거에 찍어놓은 거죠. 있었던 거네요. 네네.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저거는 열애하는 느낌은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못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애매해.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송혜교 씨가 선배잖아요. 선배니까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은 조금 달달하지 않아요? 이 사진이. 그러니까 송혜교 씨가 먼저 차에서 내려서 먼저 들어가는가 싶었는데 뒤에서 이 송중기 씨가 오니까 골목에 약간 숨었다가 짠 하고 뭔가 이렇게 여기가 나타나는 지금 모습이다라고 도쿄라고요? 해석이 됐죠. 저곳이 도쿄라고요? 네, 도쿄로 알려졌는데. 충분히 뭐 저거는 뭐 열애. 전 진짜 이래서 제가 탑스타가 될 자질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안 합니다. 왜요? 불편하잖아요. 뭐 뉴욕, 뭐 일본, 뭐 발리 어딜 가도 다 알아볼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냥 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저희는 홍석천 씨가 SNS에 올리기 전에 홍석천 씨가 뭐 하는지를 광고 또 홍석천 씨가 SNS에 올려서 이분 지금 굳이 광고 라이브 방송하고. 얼마 전에 고기 드셨어요. 네, 얼마 전에 A사 모욕시켰죠. 네. 이런 부산에도 가셨잖아요. 기자분들이 워낙 저한테 관심이 없길래 제가 좀 어필을 해봤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저는 또 궁금한 게 저희는 8살 차이지만 그 두 사람은 송혜교 씨가 3살 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부부끼리는 그냥 뭐 여보 자기 그리고 저희 남편도 저한테는 누나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호칭이 어떨지 저는 좀 약간 궁금해요. 뭐 이런 거 달달한 거 제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부를 때는 교 이렇게 교요. 송혜교 씨의 교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송혜교 씨는 송중기 씨에게 송 이렇게 부르신다고 합니다. 교 이거 너무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믿고 싶지 않네요. 송과 교. 송혜교 씨의 별명이에요. 그래요? 주변 사람 원래 주변에 그렇게 부른다고. 교 이렇게 불러요. 교. 저기 어떻게 불러드려야 되죠? 이렇게 뭐 그러면 낯선 사람한테 그냥 뭐 교라고 그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교라고 또 뭐야? 두 분 너무 달달하시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하이라이트 중에 정말 하이라이트가 또 남아 있는데요. 두 분의 이세를 가상으로 뽑아봤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어머, 그렇게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죠? 딸은 완전 성별 네. 아들도 너무 잘 어느 쪽이 아들이에요, 근데? 오른쪽이 아들, 왼쪽이 딸. 왼쪽이 아들. 어쨌든 이번에 또 결혼을 하시는 그 송혜교 씨하고 송중기 커플 결혼을 앞두고 또 프로포즈가 또 있잖아요. 연예인분들은 보통 또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프로포즈 어떻게 받아본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프로포즈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는 억지로 제가 시켰죠. 방송에서 하셨잖아요. 방송에서 했는데 그것도 억지로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신데렐라처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두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 구두를 한쪽 숨겨 해가지고 신어서 제가 제 발로 제가 신었습니다. 네. 남편하기 힘들죠. 근데 그게 뭐 김가연 씨만의 방법이고 이제까지 뭐 성격이라서 임요한 씨도 되게 흔쾌히. 저희 남편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뭘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오히려 지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짐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는 그게 편할 수도 있죠. 맞아요. 정확하게 내가 뭘 원한다라는 걸 알려주니까. 말씀대로 남자분들이 이벤트를 많이 열어줄 수 있는 감도가 짙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자분들이 얘기해 주는 게 나아요. 많은 우리나라 대다수의 남성분들이 그렇게 감도가 짙지 못합니다. 괜히 얘기했어. 확실하게 아니 진짜 이렇게 그렇게 할거 아니야. 이벤트성을 그 여자들이 맨날 그래. 그거 말이 알아? 그런데 말이 알아. 맞아. 근데 남자분들은 좀 피곤하실 수 있지만 여성분들은 한 번 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해주는 게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친구들에 받은 그런 프로포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렇게 비교해. 이제 비교 그리고 남들 시선을 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프로포즈가 뭐였는지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요. 남자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지? 방법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뭘 다르게 해야 되지가 굉장히 머리 아플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저는 딱 3개월 시간을 줬는데 답이 없지. 답을 못 내는 거예요. 3개월을 고민하는 거예요. 3개월을. 아니, 중요한 건 정말 안 여자들이 되겠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맨날 그 환상에 젖어 있는 맞아요. 거예요. 아이스크림 속 안에 진짜요. 무슨 뭐 남자들이 그 드라마 주인공처럼 무슨 실장님처럼 뭐 결혼합시다. 뭐 평생을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그게 대부분 아니라 없어요. 남자들의 상상력과 좀 이렇게 노력이 부족한 거지. 아니 뭘 그러니까 또 그런 여자들이. 남자만 해야 돼. 아니, 여자가 할 수도 있지. 왜? 그런 남자들은 왜?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그 3개월 얘기가 동안 아니잖아요. 준비를 네.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갑자기 운전하다가 결혼할래? 싫어. 있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 응 하는 순간 거기 끝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러니까 궁금해진 게 있어. 항상 저는 조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프로포즈에 대해서 좀 약간의 환상을 갖고 있잖아요. 아마 지민 씨도 좀 받고 싶은 프로포즈의 형태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성격이 좀 모르겠어요. 여성스럽지가 않아서 오히려 막 뭐 트렁크 이런 데 풍선 날아가고 이러면 좀 싫어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오그라들 것 같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뭐 내일 같이 뭐 다음 날 항상 너랑 눈 뜨고 싶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과연 풍선하고 지금 이 멘트가 뭐가 다를 건가요? 양반이지. 언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본전도 못 찾아. 수고하세요. 아니 그런데 네. 아직도 사실 궁금한 게 또 많고 다 풀리지 않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어디서 한다라는 정보는 좀 나왔나요? 아니 전혀 아직 결혼식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일단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명 호텔이 될 수도 있겠죠. 워낙 톱스타들이 뭐 장동건, 고소영 커플, 연정훈, 한가인 커플 부부들도 거기서 결혼을 했으니까 유명 호텔 꼽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강원도 들판이 될 수도 있고요. 원빈 이날처럼 또 해외에 갈 수도 있을 텐데 이영애 씨라든지 김윤진 씨 하와이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겠고 또 김태희 커플처럼 교회나 성당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그들만 알 수 있겠죠.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곳은 다 피할 것 같아요. 어디서 할까요? 그럼 어디서? 새로운 곳, 새로운 분위기에서 할 것 같아요. 집에서 할 수도 왜냐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집에서. 집이 워낙 크니까 집에서 할 수도 있죠. 집에서 할 있죠. 가능성을 갖출 만한 집이 있나요? 이태원에 홍수가 여기서는 결혼도 할 수 있겠다. 마땅치 하면 되겠는데 남의 결혼 왜 우리가 이렇게 오지랖을 저기라면 교교에서 하나 저희가 정해드릴게요. 그냥. 근데 저 집이 사실은 그 이태원 그 뒤에 남산 쪽 위에 있는 건데요. 사실 저기에 뭐 좀 밑에 근처에 뭐 S 그룹의 뭐 회장님 댁부터 뭐 각종 회장님들 댁들이 다 저기에 다 있습니다. 밤이 막 2만 5천 원. 김정은 씨 신혼집도 저기. 저 근처고요. 맞고요. 소영도 씨도 저기 빌딩 지어가지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조금 따져보면 송혜교 씨도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은 곳에 집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것도 역시 동네 부동산에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은 높죠. 비싼 편에 드는 동네거든요. 네. 난 결혼보다 집 많은 게 더 부럽네요. 그렇다면 거의 두 분의 결혼은 거의 뭐 중소기업 합병 이상의 그럼요. 그렇죠. 예. 공개된 두 명의 이 커플의 자산이 부동산 자산이 벌써 350억 원대. 사실상 이 두 분이 태양의 후예가 엄청 대박이 나고 그 뒤로 이제 굉장히 많은 CF를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엄청난 거의 진짜 중소기업을 버금가게 하는 합병 수준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결혼 발표 이후에 연예인들 SNS를 보면요 정말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뭐 사진 문구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배우 임주환 씨가 송송 커플의 결혼을 부러워하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조인성, 임주환, 이광수 씨의 모습엔 세일, 판매라는 글을 그리고 김우빈 씨의 몸매는 리저브, 그러니까 예약된 이런 그리고 송중기, 차태현 씨 몸에는 sold, 판매된이라고 올려서 많이 웃음이 빵빵 터졌었죠. 너무 재치있네요. 네. 저는 임주환 씨보다 그 이광수 씨 SNS가 올라온 걸 한번 봤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 송중기 씨랑 한번 외국 촬영에서 그리스에서 촬영을 하다가 그 돌에다가 송중기, 이광수 이렇게 러브 해가지고 아시아 프린스를 생겼는데 그 이제 열애설이 나가고 나서 이건 다 뭐였고 이건 다 뭐였고 오늘 불거품 사랑이었다고. 오늘 송중기 씨 SNS에도 뭐 하나 올랐다고 하던데. 오늘 그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와 함께 있는 사진에서 아기를 들고 있는데 그 아기 얼굴을 광수 씨로 합성해서 올렸더라고요. 진짜요? 진짜? 네, 아니 이게 좀 얘기를 쭉 들어보면 사실 두 분이서 열애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극구 부인을 좀 했을까요? 이게 뭐 사실 알려지는 것과 네.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알리는 것과는 그 뒤에 전개된 양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려졌을 때는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하고 누가 뭐 아깝네 어떠네 뭐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잘 될 관계도 그르치기가 쉬운데 그 모든 것들을 좀 차단한 상태에서 발표할 때까진 함구하자. 발표할 때까진 일단 아니라고 하자. 이게 뭐 전략 아닌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두 분의 커플이었던 거죠. 정답인 거. 저는 실제로 부인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부인을 해요? 왜 부인하셨어요? 아니, 왜 부인하셨어요? 남들 부인하니까 나도 해보자 이건 솔직히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준비가 돼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요? 어떤 마음의 준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연예인들이 좀 뭐라고요? 싫었겠죠. 모르게 좋겠어요. 우리 그냥 기물이 그냥 가면서 이제 화르르. 일단 참고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연예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익숙하잖아요. 이제 매체나 이제 사람들 방송사 카메라 따라온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한데 이분은 그런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남들 해보듯이 부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김가연 씨는 그때 부인 안 했으면 무슨 큰일을 봉변을 당할 수도 있을 뻔할 정도로 임영한 씨의 인기가 워낙 많았어요. 근데 굉장했거든요. 이게 부인은 했지만 열애설이 딱 나가는 순간 카페 인원이 그때 지금 60만에서 진짜 한 50만까지 쭈르륵 내려갔어요. 정말 순식간에. 어쨌든 결국은 부인이 되셨네요. 부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근데 이 두 분이 어쨌든 좀 열애설이 좀 났는데 그 공개적으로 연애한다고 얘기가 난 게 아니라 갑자기 결혼 발표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결혼 날을 잡았다고 해도 발표를 이렇게 한 달 전에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발표하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급히 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본인들이 빨리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한편은 송혜교 씨 비밀 계정이 이제 해킹이 당해서 그게 거기에 올렸던 사진이 유출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제가 송혜교 씨의 그 팔로우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큰 오해를 받았어요? 오해가 문제 아니라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아서 제가 그거 차단하느라고 이틀을 아무것도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기사를 다룬 내용이 체크라는 그 내용에서 이걸 다뤘는데 거기 뭐 수많은 제보들이 와서 다뤘겠죠. 근데 저희 뭐 상민 씨도 출연하고 저희 출연자는 모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가고 나서 저희도 이제 뭐 얘기를 거기서 들은 거죠. 근데 그게 송혜교 씨랑 저랑 팔로우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수많은 해외 팬들이 저한테 너무 공격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이 있었지만 김우리 씨가 되게 막 제작진을 향해 물어봤죠. 이걸 어떻게 구했대? 이걸 어떻게 구했대라고 했는데 이건 의미가 없죠. 이미 뭐 세상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김우리 씨가 그렇게 그냥 한 걸로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이걸 어떻게 구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뭐 팔로우가 저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뭐 발제자가 제가 아니니까 저는 출연자 입장에서 그냥 뭐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비공개 SNS 계정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고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 SNS에서 예전 일본 모델이었죠. 구마츠 나나와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열애설이 터졌었죠. 근데 이게 이제 또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본인이 올린 사진에 대해서 알려지는 거는 그건 본인 책임인 것 같고요. 근데 뭐 비공개 계정에서 굳이 사진이 알려지는 거는 공인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 정도는 굳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 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데 비밀 계정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비밀 계정이야 이러고 너만 알아 이랬는데 이게 너만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나 송혜교 비밀 계정 나 회원이잖아. 나 팔로워잖아. 이게 보여주기 마련이거든요. 사실은 스타들이 비밀 계정 한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 SNS에 N이 네트워크잖아요. 결국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원치 않아도 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100%의 보안을 원한다면 뭐 비공개 계정이든 뭐 정말 지인들만 알려주는 계정이든 하지 않는 게 최대한의 방패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죠. 근데 좀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되게 자기도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게 소셜 네트워킹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뭐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이제 아예 못하게 된다면 좀 깝깝할 것 같긴 해요. 두 분은 가히 국내를 떠난 해외에서도 인정한 최고의 스타들이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왜 신세한탄처럼 들리죠? 아니 왜냐면 왜 이렇게 슬픔이 묻어날까?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실은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자기네들만의 어떤 본인들이 의지로도 못하는 본인들만의 어떤 만들어가고 싶은 게 자꾸 이렇게 뭐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퇴색되고 좀 변형되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게 너무 속상할 텐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아까 유명한 말씀드렸잖아요.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래도 두 분은 또 이제 굉장히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뭔가 준비된 입장에서 내어놓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옆에서 쪼임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부인을 할 수밖에 없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암묵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두 분이 좀 많이 급하게 한 것 같긴 해요. 그 전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많은 기자들이 압박이 오고 이제 뭐 기사를 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 발표하는 게 좋다. 그래서 새벽 6시 30분에 결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보도자를 뿌려서. 새벽에. 그런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도를 앞둔 기자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마음 이해 가네요. 네. 그 기자가 그걸 한은정 이미 기자였나 봐요. 다 알고 있던 기자들이 이걸 언제 발표할까 기사를 일부 취재를 해서 그 전날 확인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매체가 썼던 것보다는 보도자를 통해 나온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기사 그날의 첫 기사는 막 8시, 9시에 나니까 그 전에 그냥 먼저 팍 터트려 버린 그런 거죠. 그렇구나.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공개 연애를 했었잖아요. 제 기억으로. 그렇죠? 그렇죠. 송혜교 씨가.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 폐해를 누구보다도 더 몸소 겪어봤었던 분인데 굳이 또 이번에 연애를 한다라고 알려진다 선치더라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세요? 한번 공개 연애 했는데 그게 좀 그냥 이렇게 봤어요. 아니요, 제가 난 원래 몰랐어요. 뭔가 눈이 초라하게 있는 거 아니죠? 원래 눈이 커요. 이게 공개 연애라는 게 이렇게 다 된 밥에 사람들은 참 이렇게 재뿌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연예계의 특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게 그 모 매체에서 과거 이제 도쿄에서 찍었던 사진을 발표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뭐 발표했던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느낀 게 몰래 사진 찍을 때 기자분들이 뭐 어떤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거 없으세요? 뭐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한. 기자분들이 전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뭐 조심해야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 강인호 목사님 그때 그 얘기 듣고 연예인 나는.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 배용준 씨 신혼여행 갔을 때는 그 사진 찍으려고 배 타고 바다로 나갔대잖아요. 이 뭐 영업 비밀이라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뭐 그냥 취재만으로서 정황 그다음에 어떤 그 증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진을 반드시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는 경우도 흔하고 밤도 일주일 이상 잠복하는 경우도 많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정말 앞이 다 막혀 있어서 정말 찍을 수 없는 곳이다. 배용준 박수진 씨 그 신혼여행 장소가 거기 아니었습니까? 바다밖에는 갈 곳이 없는데 정말로 이거는 마지막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배 타고 섬에 있는 무인도에 가서 당겨서 예를 들면 뭐 이런 방식. 아니 드론을 날리시지 왜? 안 그래도 드론은 불법이어서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재작년 2015년이죠. 그때만 해도 드론 활용도가 일정 제한이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지금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게 영역이 넓어져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이제 꽤 유명한 스타분들은 혹시나 이제 식사를 하시거나 몰래 이렇게 조금 몰래 데이트를 하시다가 생각보다 큰 팔이나 맞아. 벌이나 저건 새 같지가 않은데 하는 이 물건을 보시면 무조건 일단은 피하고 보죠. 개발됐대요 정말로. 그러니까 조그만한 사이즈로 몰카가 이제 드론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서 이건 어떻게 불법이에요? 만약에 스타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찍었어요. 많이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요, 공통점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집 안에서의 모습이라든지 건물 안에서의 모습은 사실 없었죠. 맞아요. 집 밖에서 골목에서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모두가 볼 수 있는 공항에서의 모습이라든지. 보면요, 기자들이 그냥 아무 데서 막말로 그냥 뭐 드론 띄우고 못 띄우고 해가지고 찍으려면 다 찍을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여파도 기자는 당연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네요. 보시면은 저렇게 길거리에서 그냥 저렇게 뭐 손을 잡았네. 골목 앞에서 저렇게 뭐 스킨십을 했네. 그거 잡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저도 이게 지금 듣다 보니까 저도 좀 얘기 들어본 게 뭐냐면 기자들이 그 찍다 보니 그 아주 좁은 공간에서 그 애정행각하는 거를 찍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매니지먼트 쪽이랑 상의를 하면서 이게 지금 기사 나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매니지먼트 쪽에서 오히려 그러면 인정할 테니 다른 기사로 좀 해서 풀어서 내보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약간 그런 이미 발설될 수 있는 공공연한 그 기사를 조금 더 순화시키는 경우도 있다고는 했는데 조율하고 절충하고 이런 과정은 있어요. 부분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막 찍어서 무조건 내보내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는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생활은 지켜주신다고 해서 그나마 지금 다행인데 해외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은밀한 사생활을 찍어서 그거를 좀 약간 뭐 타블로이드나 뭐 이런 데 팔면서 돈을 받는다 뭐 이런 게 너무 이제 일반화가 돼버려가지고 나중에 저희도 뭐 그렇게 될까봐 약간 우려감은 어느 정도 있죠. 제가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찍고 있거든요. 훨씬 더 많이 이제 대중도 그걸 궁금해하고 그렇다 보면 결국 시간이 갔을 때 연예인도 인권이 있어, 연예인도 사생활이 있어, 사생활은 그들의 것이야라는 이런 명제들이 계속 무너지는 쪽으로 저는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어떻게 보면 계속 뚫으려는 창은 점점 더 이제 더 세지고 방패도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세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그런 상황인 건데 어쩔 수 없는 이 연예 산업의 특성. 제가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몇 달 전에 하은정 기자님한테 물어봤어요. 대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며 그 지하 주차장에서 누가 잠복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아냐? 물어보실 분한테 물어보셔야죠.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너는 아직 그 급은 안 돼. 와 냉정한. 피곤해요. 피곤하고 기자도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네. 함부로 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논인데 약간 이렇게 개그로만 흘러가 버리는 건 조금 개그 아니에요? 진심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심인데요. 그래서 공개 연애를 해도 너는 아직은 아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 다 안심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파파라치를 따돌리는 그런 비법은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17년 차 배우 한은정 씨가 가장 많이 알 것 같아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뭐가 찍힌 적도 없고 열애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여기서 잠깐 제가 제가 또 말하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송중기, 송혜교 씨 커플 같이 드라마를 하다가 굉장히 커플이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한은정 언니도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아니 장혁 씨, 류수영 씨, B 씨 그리고 이동욱 씨 많은 분들이랑 했는데 이분들 누구랑 사귀셨어요? 아 이분들 중에 한은정 씨는 누구랑 했는지만 한은정 씨는 연예인을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일반인 좋아하세요? 일반인이에요. 한은정 씨는 연예인을 안 좋아해요. 아니에요. 누구랑 사귀셨어요? 사귄 적은 없는데 근데 대본을 왜 이렇게 썼어? 아까 나한테 그럼 물어봐놓고서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 작품을 할 때 그 상대 배우가 저를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왜요? 그런 호감을 아예 없을 거라고 그냥 딱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별로 그냥 일적으로 그냥 동료인 거지 남자에 대한 감정은 전혀 없고. 근데 외모가 이상민 씨한테 지금 성 붙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거는 아니고 물론 좋으신 분인데 그냥 이상민 씨 또한 저한테 여자로서의 호감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냥 이미 생각을. 혹시 아니면 지금까지 뭐 이런 파파라치 데이트 컷이 나온 적이 없는데 혹시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기자 뭔가 딜을 해서 안 나온 게 아닌가? 그게 아니고 저는 좀 썸을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자주 바뀌니까. 솔직하다. 네. 시작했다가 그냥 또 뭔가 좀 소문 날만 또 새로운. 치고 빠지고. 진정한 고수다. 네. 근데 기자분들도 오래 만나는 게 포착이 돼야 찍잖아요. 그렇지. 먼저 왔다 갔다 해야지. 좀 보면 이게 촉이 와요. 요게 지금 양다리인가? 요게 그냥 또 뭔가 시작하는 단계인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안 쓰거든요. 그쵸. 그런 케이스네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하도 열애설이 안 나오니까 어떤 분이 제가 잠깐 쉴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냥 모임에 나가서 그 탑스타 되시는 분하고 사진 하나 찍어서 열애설을 내라.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제가 너무 열애설이 안 나니까. 네. 그쪽은 아니시죠? 여자분을 좋아하시고 상남자 아니죠? 상남자 아니죠? 아니 내가 봤을 때 은정이 안에 약간 상남자가 있어. 툭툭 내뱉는 게. 어쩐지 나는 석천 씨가 마음에 들어.
그럼 어쨌든 만약에 그냥 의도된 그런 사진도 있나요? 기자분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약간 의도성이 있는데라는 것도 있나요? 가끔 그런 기사가 나와요. 막 저 일부러 뭐 기사화 시키려고 둘이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좀 듣는 적이 있잖아요. 저희 예쁘게 사진 찍기. 예, 그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예를 들면 공항에서 뭐 어떤 패션이 찍혔다.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약간 좀 의도했다는 뭐. 근데 이제 예전에 저희가 취재한 기사 중에 박지성 이제 열애 데이트하던 장면을 찍었을 때 그때 무슨 얘기가 많았냐면 네티즌 사이에 이거 짜고 찍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당시 찍힌 장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은 이제 박지성 씨가 잠깐 박지성 씨가 SBS 김민지 아나운서. 예, 김민지 아나운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오는데 검은 승용차를 타고 SBS 앞에 도착해가지고 태워서 이제 한강 그 고수비지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진이 나오네요. 네, 저거죠. 근데 지금 앉아 있는 게 강 반대를 등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진을 찍을 때 SBS 밑에 조명도 약간 저 조명은 아니 저거는 뭐냐면 휴대폰에 빛이 얼굴에 비칩니다. 내가 얼굴이 먼 데서 이렇게 당겨서 찍었는데 그게 누군지 알게 됐고 저 장면 때문에 저거 마치 연출한 거 아니냐. 예쁘다. 진짜 예쁘다. 절대 연출한 거 아닙니다. 너무 멋지게 나왔어요. 근데 반대편으로 앉아 있는 연인들 많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끔은 아니 그냥 뭐 강 보기 싫은 그 연출을 했다니. 그걸 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꼭 연출을 했다면 저렇게 예쁘게 연출하지 않겠죠 또. 그럼요. 박지성 김지 커플은 공교롭게도 그날 축구를 이제 전반전을 저기서 저렇게 다 봤어요. 끝까지. 맞아요. 아니 저들의 사랑이 어떻게 뭐 강보다 더 안 아름답겠습니까? 마음이 있는 얘기를 하세요. 그냥 넘어가나 싶어. 당이 떨어져. 어쨌든 기자분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취재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취재로 인해서 잃는 것도 많으실 테고 이게 이제 뭐 나로 인해서 기사화됐을 때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잠복해서 어떻게든 그 열애설을 목격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밤을 새고 하시는데 이유가 왜 그렇게 목을 매시는지 열애설에. 글쎄 뭐 목을 맨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거죠. 연예 기자라면. 근데 작년에 이제 김국진 강수지 열애 기사가 이제 확인 차원이죠. 물론 두 사람은 가상의 커플로 진짜인지 아닌지 반신반의하던 중에 진짜라는 걸 확인해서 진짜 열애라는 거를 확인했던 기사인데 이 기사는 정말 제가 연예 기자입니다. 가장 반향이 컸던 것 같아요. 이틀 동안 그 SNS 공유 도달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달률이 300만 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웬만한 기사는 10만, 20만 많으면 이런 정도인데 그만큼 파장이 크기 때문에 막 목을 맨다는 얘기보다는 뭐 이런 좀 화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열애 기사에는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떤 남자를 만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인 거죠. 아니 싫어하는 연예인이 누굴 만나도 관심이 가잖아. 그냥 그건 보는 거야 연예인이니까. 그러니까. 쟤는 쟤를 왜 만나? 뭐 괜히 참견이라고 뭐 이러랬네 저랬네 하는 거지 사실 뭐 꼭 좋아하는 연예인만 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기사에 뜨니까 보는 거지 또 그걸 막 굳이 막 우리가 올리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송중기 씨 전혀 관심 없고 송혜교 씨도 별로 뭐 이렇게 막 찾아보는 스타는 아니었는데 이번 기사는 둘이 결혼 막 이렇게 뜨니까 저도 기사를 한 3-4개는 클릭하게 되더라고요. 어디서 만났고 몇 살 차이고 뭐 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떻고 다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니까 그거 자체가 이슈가 되니까 보게 되는 건 있는데 저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약간 어쨌든 스타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궁금하고 그래서 뭘 바르고 오늘 행사장 어디 갔고 어떤 작품 출연하는지 이런 오피셜한 거는 알려지잖아요 쉽게. 근데 사생활은 그렇게까지 쉽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연애와 결혼이라는 건 우리도 하고 그들도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은밀한 사생활의 어떤 그런 그 안쪽에 있는 건데 그 스타의 두 개의 사생활이 만난 게 연애설이고 결혼설이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폭발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제목에 우리도 많이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제목이 좀 자극적이거나 관심을 가게 되면 관심 없던 스타들도 열어보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하은정, 이상민, 드디어 죽음
너무 궁금하잖아요. 딱 열어봤더니 죽음을 불사르는 사랑 뭐 이런 정말 이런 말들 자극적인 제목. 되게 자극적인 자극적인 제목으로 들어갔는데 아예 낚였네 이러고 나오는. 뭐야. 열어는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요즘 경우도. 기사 중에 충격, 경악 이게 있으면 안 클릭 안 해요. 아예. 경악. 맞아요. 이제는 더 안 보게 되더라고요. 요새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요즘은 왜냐면 단독에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단독 하루에 알고. 그때 낚시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거 있는데 제가 서태지를 정말 좋아하던 중2, 중3 시절에 이제 그때는 정말 이런 인터넷 뉴스가 없고 이런 가판대 스포츠서울 뭐 스포츠 신문이 정말 많았을 때였었는데 아침에 딱 나왔는데 서태지 결혼 이렇게 딱 뜬 거예요. 어머 우리 오빠가 뭐 이렇게 했던 중3 이때였는데 놀래서 정말 하루 용돈이 1,000원인데 저 100원 내고 신문을 샀는데 딱 뒷장을 열자마자 서태지 음악과 결혼. 정말 너무 궁금해요. 안도가 되면서 화가 나면서 낚이지 않겠다. 여러 가지 마음 교차가 되면서. 연예 잡지 그 3개 정도가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같은 사건인데 맞아. 눈이 확 되게 활자도 진짜 커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 하게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AOA 단독 콘서트 이후에 초아 씨의 열애설이 재점화가 되는데요. 사진 하나가 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이 이제 공항에서 찍힌 건데요. 박민용 씨가 굉장히 달달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 정도의 달달함을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준기 씨가 실제로 사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조금 불편한 진실이 됐구나. 아니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이제 연예인분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뭐 연애를 할 때 사진을 좀 안 찍혀보려고 이렇게까지 해봤다. 지민 씨. 지민 씨. 네. 근데 사진을 안 찍히려고 노력해본 것보다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 일부러 뭐 만약에 둘이 썸인데 일부러 사람들 많이 보는 곳 대낮에 진짜 커피숍에 둘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다면 아무도 의심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아니 예전에 오히려 그 당당하게. 탁재훈 씨가 라디오스타에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일본에 이제 그 갔을 때 동생이 일본에 있거든요. 진짜 친동생이. 한국 분들이 이제 탁재훈 씨 사진 찍어달라 그랬을 때 괜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알아볼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맞네. 그러니까 얘기 안 하기도 그렇고 하는 것도 되게 우습고 근데 진짜 실제 친동생이 맞고. 제 지인들, 제 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는 워낙에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 편이어서 어딜 가나 막 다 셀카 찍어주고 하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제 동생들은 다 제가 다른 사람의 폰을 딱 드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왜냐면 혹시나 뒤에서 이렇게 사진 찍다가 옆에 걸리면 이분이 아 얘가 홍석천의 혹시 애인이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이미 애들이 다 멀리 가서 사라져요. 주변에서 계속 저 사진 찍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럼 어쨌든 음악과 결혼. 연예인들의 어떤 그 열애에 대한 그 기자분들의 그 취재 열기는 좀 어쨌든 좀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밀 연애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연애할 때 좀 이렇게 숨어서 하는 어떤 비법이나 아니면 뭐 피해 다니신 적이 좀 있나요? 연예인들이 놀이동산 갈 때 네. 그 말탈 있죠. 말탈 이런 거 많이 쓰고 가요. 눈만 뚫린 말탈. 아무도 못 알아. 그냥 오픈하고 근데 놀아. 제가 답답해라. 조언을 하는데 여자 연예인들 같으면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뭐 괜찮아요. 네. 제발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다니지 마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문보고도 알아봐요? 그러니까 보통 마스크 시선을 쓰고 끄니까. 모자 쓰는 일반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몸매와 연예인 몸매는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네. 멀리서 봐도 같은 마스크를 썼어도 몸매가 딱 보면 알아요. 연예인이다. 연예인이네. 그래서 가까이 보게 돼요. 옷이 중요하다. 그래, 옷이 중요해요. 네. 몸매를 좀 가려주는. 맞아. 아니 이상민 씨 얘기 좀 들어봐요. 왜 우리 상민 전성기 오라버니는 때, 그때 어떻게 옛날에. 하셨는지. 아니 우리 때는 인터넷이 없었죠. 아니 뭐 그리고 핸드폰. 그때 하고 안 했어요. 연애 한 번도. 예? 그때 하고 연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상민 씨 잘 나갔죠. 근데 이제 그때는 잘 나갔죠. 아니 지금 이제 잘 나가니까 굉장히 타겟이 되긴 했는데 네. 그때는 좀 기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속사에서 케어를 좀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네. 자리에 청담동에 앉아서 같이 있더라고. 90년대에는 청담동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이렇게 좀 술을 한 잔 먹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룸 형태로 된 데가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연예인분들이 다 거길 가기 때문에 복도에서 결국은 다 만나요. 그러면 이제 서로 눈빛으로 아, 형, 그냥 모른 척 해줘요.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고 또 뭐 그런 형태로 그냥 연예인들끼리는 서로 아는데 이제 대외적으로 안 알려졌을 뿐이죠. 사실은 근데 지금 뭐 그런 공간도 있지만 제일 그래도 편하게 연애 데이트 장소로 활용하는 곳이 한강 둔치에서 차에서 많이 데이트를 하죠. 왜냐면 제일 편하고 뭐 아무런 사람의 제약을 좀 안 받으니까. 진짜 이 데이트를 좀 몰래 하는 사람들은 그쪽 안 가고 그 올림픽대로로 연결되는 그 도로 있죠? 맞아요. 예, 그 도로가 이제 저녁 9시, 10시 되면 거의 차도 없고 차가 많이 안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공원을 걷죠. 예, 공원을 이렇게 땅만 보고 이렇게 걷죠. 걷다가 또 의자에 또 앉다가 또 차에 타서 얘기도 좀 하다.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은 얘기예요. 아니 근데 또 어떤 연예인분은 비밀리에 또 연애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개조하신 어떤 연예인분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H.O.T 출신이죠. 네. 문희준 씨. 문희준 씨는 아예 그러니까 차에다가 이제 뭐 차도 마실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얼마나 그 완전 그 프라이버시가 갖춰진 그런 거예요. 어쨌든 뭐 집을 나와서 출발할 거 아니에요. 뭐 취재 열의 시작과 끝은 집이죠, 사실. 그렇죠. 맞아요. 예전에 논현동에 3층짜리 단독주택을 개조를 해가지고요. 연예인 게임단을 하나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현관 통과할 수 있는 게 지문인식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지문만 등록해서 연예인 들어올 수 있어서 이게 24시간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기자분들은 거기 못 오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밑에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남자 가수 연예인분들이 여자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왔었어요. 이게 게임을 좋아하면 1, 2, 3층인데 뭐 밑에는 뭐 당구장이 있고 중간은 그 뭐지? 네. 게임 시설이 정말 많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몰랐었는데 이 두 사람이 사귄 거를 언제 알게 되면 새벽 2시, 3시쯤 가면 알게 돼요. 근데 어떤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연예인분들은 뭐 사랑의 오작교를 활용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오작교는 사실 매니저 분들도 굉장히 많죠. 잭스키스 장수원 씨 역시 90년대 활동할 당시에 매니저가 여자친구를 태우고 한적하고 어두운 곳에 데려다 둬가지고 두 사람이 좀 조용히 몰래 데이트를 할 수 있었다라고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당시 아이돌 데이트 방법을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 90년대 당시에 걸그룹들, 뭐 보이그룹들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니까 그 그룹과 이 그룹의 멤버들이 이제 만나게 되면 약간 제가 이제 제 차로 탈당댐도 한번 돌아주고 약간 뭐 그런 오작교 역할을 좀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앞에 타서 그냥 같이 앞에 타서 그냥 동조하시는 수다 거죠? 떨며 다니는데 이제 어느 공간에 가면 좀 제가 내려주고 뭐 과자도 같이 거기서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안쓰러운 느낌이 너무 들었어요. 이렇게 뭘 자유스럽게 할 수도 없고 너무 당대 탑스타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연예인들이 치러야 될 이 공개 연애라는 자체가 되게 힘든 시기가 게 지금도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많은 화두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국내에서는 워낙 어딜 가더라도 보는 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해외로 갈 때도 숙소를 이제 같은 곳으로 잡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잡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같이 뭐 비행기를 타고 갔더라도 아니면 같은 시기에 그 둘이 거기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 각자 갔는데 우연히 시기가 겹쳤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 매니저들이 좀 바빠지죠. 해외에서 하다 보면 해외에서 데이트를 하다 보면 매니저들이 숙소를 뭐 2개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현지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SNS에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난 친구들을 만나서 온 거다, 만나러 온 거다라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과 만난 그 가까이에다 숙소를 잡아서 있어야 되고 그런데 또 밤이 되면 그 해당 그 만나는 스타를 또 만나기 위해서 또 다른 숙소로 옮겨야 되고 뭐 이런 좀 굉장히 피곤하게 이렇게 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여자 연예인은 여자 매니저일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남자 매니저랑 그분의 여자 매니저가 사귀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스타가 만나다 보면
늘 같이 넷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진짜요? 매니저들끼리 사귀는 경우가 생겨요. 더블 데이트네. 네, 그래서 이제 매니저들끼리 매니저 만나고 같이 만나고 해서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4명이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 근데 매니저끼리 헤어지면 아니 반대로 나중에 스타가 되게 헤어지면. 되게 땡땡해지겠다. 아니 뭐 이제 뭐 서로가 누가 헤어졌다고 같이 헤어지고 이런 건 없고.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늘 만나더라고요. 진짜 어색하겠다. 그러게. 연예인들은 헤어졌는데 매니저들끼리 만약 결혼이라도 합치면 진짜 이상하겠다. 결혼식에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피해서 다닌다고 해도 아차 하는 순간에 이제 발각이 돼서 열애설이 이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타들의 입장 발표.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순서가 되는데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대응은 바로 부정형이죠.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건데 사실 이번에 송중기, 송혜교 커플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이번에 발표를 했지만 그간에는 뭐 친한 동료다, 선후배다, 오빠 동생 사이다 라면서 열애설을 계속 부정했었죠. 근데 제 생각이지만 이 열애설이 터졌을 때 부정을 하잖아요. 이때 또 좀 생각도 잘하고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섣부른 이 부정을 했다가 이미지에 타격도 있고 또 아니면 더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맞아요.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봐서. 김가연 씨도 열애설이 처음 터졌을 때 일단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나요? 저희 소속사는 좋아했죠. 저희 소속사는 냉큼 좋아하면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걸 어떻게 발표해야 되냐고 물어봤죠. 발표하고 싶어서. 저희 소속사는 그럴 그치.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소속사가 상대- 좋아했던 거예요? 아니면 소속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김가연 씨가 소속사한테 좋아해? 라고 기사네. 그런 거 같아. 표정을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아니에요. 소속사는 오히려 굉장히 좋아했죠. 상대방이 좋은 이미지의 그 분이셨기 때문에 좋아했지만 상대방에 또 소속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예 쪽은 아니지만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좀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섣불리 저희가 저희 맞아요 했다 그러면 아까하고 반대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동시에 같이 부인을 한 거죠. 아니 왜냐면 워낙 또 솔직하신 성격이셔가지고 또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참았을까? 혹시 뭐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로 제가 얘기했어요. 친한 기자분한테 맞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했더니 그럼 나중에 그 기사 할 때 꼭 나한테 내야 돼. 똑같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미안하지만 그분한테 못 드리고 딴 분한테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드린 게 아니라 그 다른 소속사에서 먼저 또 다른 데 내가 줘버렸어요. 서운했겠죠. 완전 서운하죠.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었는데 저쪽에서 먼저 해버리니까 결국은 뭐 가연 기자들 씨 이러고 있어요. 두고 봐. 내가 하고 싶다. 뭐 이러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열애설이 터지면서 부인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스타가 있었죠. 네, 바로 AOA의 초아 씨인데요. 초아 씨가 지난 3월 그 콘서트 AOA 단독 콘서트 이후에 한동안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초아 씨가 어떻게 지내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고 또 일부 그 AOA 곡 같은 경우에는 초아 파트 그 초아 씨가 할 부분을 다른 멤버가 녹음을 한 음원으로 또 대체되는 현상도 있으면서 초아 씨가 잠적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AOA 멤버 중 유나 씨가 자신의 SNS에 아이유의 이런 엔딩이라는 곡 중에서 가사 하나 이렇게 올립니다. 진심으로 빌게 너는 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라는 가사 일부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고 또 미나 씨 같은 경우에는 견디자 다 지나간다 라는 글귀를 올리면서 AOA 멤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불안감이 증폭됐었죠. 논란이 커지자 어쨌건 소속사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초아 씨에 대해서 휴식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고 초아 씨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서 휴식을 취하기 전에 기다려주실 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으나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입장 발표를 원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SNS도 자제하라고 당부했기에 마음이 좀 불편했으나 그에 따랐다라는 말로 얘기를 했고 재충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초아 씨가 열애설이 터집니다. 상대는 연상의 사업가였죠. 당시 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지인일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고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는 좀 삼가해달라고 당부를 했었죠. 그러다가 2월 22일 날 이제 초아가 자신의 SNS에다가 뭐 불면증이 시달려왔다 그동안 힘들었다 이런 내용과 함께 탈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소속사에 또 문의를 했더니 소속사 쪽에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내놓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23일이었죠. 초아 씨의 열애설이 재점화가 됐는데요. 사진 하나가 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이 이제 공항에서 찍힌 건데요. 초아 씨의 열애설이 재점화가 됐는데요. 사진 하나가 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 찍힌 장소가 또 김포공항 입국장이었어요. 그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이 이제 공항에서 찍힌 건데요. 어딜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었었죠. 그 기사가 이제 알려진 이후에 초아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그 여행은 동생과 언니와 함께 간 가족 여행이었다. 열애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이게 커플링을 이렇게 사진에서 발견돼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보응하고 지성 씨가 결혼 반지를 낀 명품 고가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열애설이 더 증폭되지 않나.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단순 열애설이 아니라 결혼설까지 돼도 된 거고, 또 AOA에 탈퇴한 것도 결국에는 결혼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가 이제 번져간 겁니다. 네, 어쨌든 초아 씨의 그 탈퇴를 두고 뭐 다양한 추측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초아 씨는 어떻게 대응을 좀 했나요? 초아 씨는 자기 SNS에다가 열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를 도와준 분이었다, 그분은. 그리고 지금 뭐 열애라기보다는 열애가 서로 좋은 감정으로 연애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정말로 사귀게 되면 그때 열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겠다. 그러니까 어떤 그분과의 좋은 관계인 거는 맞아요. 근데 뭐 딱히 사귄다 열애 인정을 아직은 하지 않았죠.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막 추측들이 난무했잖아요. 뭐 결혼설, 심지어는 임신설,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었는데 이런 것은 사실과 무관하다라고 밝히면서 일단 르모어를 해명했고, 또 연애를 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연애를 하게 되면 그냥 밝히면 되는 건데 왜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탈퇴가 이렇게 결부지어서 생각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또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어쨌든 뭐 너무 생각이 앞서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결혼설이라는 자체가 뭐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초아 씨가 과연 결혼 때문에 AOA를 탈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경우에 뭐 워낙 이제 탈퇴하고 바로 결혼했던 이제 멤버들이 몇 명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건 직접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초아 씨가 심적으로 막 힘들고 뭐 이번 활동을 마지막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정황이 있는 충분한 거를 가지고 소속사에 문의를 한 적도 있고, 그때는 이제 소속사가 절대 뭐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 멤버를 그룹을 탈퇴한 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게 열애나 결혼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 정말 이제 심적으로 많이 초아 씨가 힘들어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서 벌어진 뭐 일련의 사건들이었지, 진짜로 이 그룹을 나오게 된 거는 심적으로 뭐 초아 씨가 개인적으로 힘들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쨌든 AOA의 팬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이돌은 거의 10대 팬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약간 좀 소녀 감성, 좀 예민한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왠지 저 스타, 저 아이돌은 내가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국민 오빠 같은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지지 않나. 20대 팬층이 형성돼 있는 뭐 연기자나 뭐 이런 가수들이나 보면은 조금 관대해요. 우리 오빠가 좋은 여자 만나는구나, 우리 언니가 좋은 남자 만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또 하나 거기에 추가한다면, 그러니까 멤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열애설이 터지면 다른 멤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팬덤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더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결부지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요즘 팬들은 물론 오빠, 언니, 막 내 남자친구 이런 느낌도 있지만, 요즘 팬들은 내가 키웠다 라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무엇을 사고 내가 이렇게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팬 활동을 팬질을 그들끼리의 용어로 팬질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연애를 해?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제가 팬이어도 서운했을 것 같긴 한데 뭘 더 어떻게 배려하냐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정하고 그게 뭐 누구 한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고 어쨌든 자기 일이고 팀 멤버들도 있고 회사 입장도 있기 때문에 뭔가 딱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뭔가 또 새어 나왔을 때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전달될 수밖에 없고 그게 기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약간 탈퇴를 두고 한 개인에게 마녀사냥하듯이 너 결혼 막 이렇게 되는 게 조금 너무 안쓰럽기도 해가지고요. 그냥 좀 왜 한 사람의 개인이라는 걸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연애 사업이 계속 우리가 죽는 날, 눈 감는 날까지 연애 이 사업이 저희 눈앞에 펼쳐지는 동안은 이게 뭐 멈출 수 없는 사건 사항인 것 같아요. 열애에서. 왜냐면 아기 때는 하려고 뭐 기획사 시키는 대로 열심히 활동했는데 자기 이성을 갖고 연애하고 누군가 만나게 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루어지는 해프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의 그룹에도 포함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뭐 사실은 이제는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 그냥 지켜봐주는 것도 팬들이 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열애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도 열애설 기사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네, 티파니 씨와 그레이 씨가 열애를 한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요. 티파니 씨가 솔로 앨범 논의를 위해서 그레이의 소속사죠. AOMG의 그 소속인 차차말론과 회의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레이 씨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하는데 이 열애설에 대해서 소속사는 일단 친한 동료일 뿐이다라고 초고속으로 부인한 상태입니다. 뭐 이렇듯 사실은 이제 뭐 일단 부인을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어떤 입장이 또 나올지 또 궁금해지는 게 또 이 스타들의 열애설이긴 하네요. 네. 열애설이 터지면 이렇게 소속사를 통해서라든지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기자들의 애를 태우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이죠? 뭐 일명 은둔형이라고 하는데 뭐 통상적으로 이제 열애 기사가 터지면 다른 매체들 같은 경우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확인 전화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사실 무근이다. 그거 아니에요.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거기서 끝나는 거죠. 명쾌하게. 그리고 저희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알아보고 있어요.라고 말하면 알아보는 중이라는 멘트가 나갑니다. 그럼 그 다음이 뭐냐? 안 받는 거죠. 안 받으면 그 다음에 저희가 쓰는 거는 묵묵부답이죠. 소속사 묵묵부답 이렇게 나가는 건데 내가 봤던 기사야. 그렇죠. 이 기사들이 너니 열애설이 터지면 전화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화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알아보는 중, 묵묵부답.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지는데 이 세 번째 방법이 어쨌건 저희 입장에는 답답한 거죠. 휴대폰을 꺼놓거나 아예 안 받거나. 이런 저희는 뭐라도 써야 되니까 그걸 쓰는 거죠. 남자친구가 잠수 타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미 팩트가 좀 있는데 일이잖아요, 일. 위에선 또 데스크에서는 그렇죠. 빨리 난리 안 알아봐? 빨리 알아보라 아래 위로. 어쨌든 그렇게 피하기만 하면 열애설의 의혹 자체는 더 커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연예인이나 뭐 소속사 입장에서는 좀 시간을 버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대응 방향을 좀 논의하는 또 그들에게는 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그렇죠. 시간이에요.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잖아요. 사실 이제 안 받았는데 양쪽 다 다른 소속사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안 받았는데 한 5-6시간 뒤에 동시에 받아서 맞다. 그러면 이제 뭐 뻔한 거죠. 두 명이서 이제 양쪽에서 얘기를 입을 맞추고 어떻게 할래? 공개할까 말까? 이거 걸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최종 합의를 보는 거죠. 그걸 본 다음에 이제까지 미처 몰랐다는 내가 전화를 이제 받네? 라는 느낌으로 받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합의를 봤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 뭐 처음 부정했다가 나중에 인정하는 일명 번복형 스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진, 에디킴 같은 분들인데 이제 애초에는 친한 사이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후에는 지금은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서로를 배려해서 열애 사이를 좀 부인했으나 뭐 상의 끝에 인정하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처음에는 부정을 했지만 다시 인정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처음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미지 타격을 좀 입게 되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른 스타들도 있는데요. 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준기, 전혜빈 커플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지난 2015년에 무려 3차례의 열애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니다, 우리는 친구 사이일 뿐이다 라면서 진짜 완강하게 부인을 했었는데 지난 4월에 한 매체에서 이 두 사람의 데이트하는 장면을 포착을 했죠. 그래서 결국 둘은 열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2016년 상반기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해서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열애를 인정했지만 그래도 비난은 있었습니다. 아니 과거에 보도됐을 때는 연인 사이가 아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다시 교제 후에 열애설이 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이유가 무슨 문제가 되나요?
아니 그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우리 이준기 씨가 우리라고 붙여도 되나요? 아무튼 우리 이준기 씨가 예전에 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민용 씨와 굉장히 달달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준기 씨가 실제로 사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조금 이분의 진심이 아니었나 뭐 이런 사실에 좀 충격을 받았죠. 불편한 진실이 되고. 네, 그렇죠. 문제는 어쨌건 이준기 씨가 나왔던 그 예능 프로그램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리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봤는데 맞아요. 그게 만약에 리얼이 아니었다면 뭔가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여자친구가 따로 부분인 있다라는 거고. 거죠.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축복할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서운함을 느꼈던 거죠. 이것도 사실 너무나 짜여진 각본 안에서 그런 느낌을 느끼라고 시청자들을 이입하기 위한 예능이지 이걸 리얼리티라고 생각하는 건 본인들의 자유지만 연애하고 있으면서 그랬어? 물론 서운할 수는 있는데 그게 비난의 소지가 되는 것은 조금 이입이 잘 되게 하려면 출연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봤을 때 사귀는 사람이 없거나 그야말로 혼자인 신분이어야지 보는 사람들도 더욱더 감정이입해서 볼 텐데 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딱 숨기고 아니라고 하고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히 달달하게 여심을 막 홀리는 장면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그 뒤에 이제 그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여자분들이 좀 많이 화가 나 하셨었잖아요. 저도 좀 놀라긴 했었었는데 그 이유는 전혜빈 씨 입장에서 좀 이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 나 두고 내 남자친구가 약간 그래서 더 화가 나지 않았을까? 남자는 다 그래. 근데 저는 약간 달라요. 진짜 리얼 레드면 두 분이 결혼해야 돼요. 그 정도의 달달함을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결혼을 해야 돼요. 내가 예능이 아니잖아요. 전화 좀 했다고 결혼하면 세상 사람 다 왜 그거에 광고를 하냐 이거죠. 좀 나기. 일단은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님과 함께도 찍었고 맞다. 리얼 예능을 좀 많이 찍은 편이에요 제가. 사유리랑 결혼했어야 되겠네. 사실 이제 리얼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예능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리얼이어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여자와 만나서 사랑을 나눌 때는 정말 어떤 모습일까라는 걸 이제 보고 싶은 어떤 팬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걸 리얼 예능으로서 믿고 보는 거고 리얼 예능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고 정말 제작진이 이분이 저 사실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속이고 이걸 찍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으면 100%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요. 사유리 씨랑 님과 함께를 찍을 때 둘이 사적인 연락도 못하게 해요. 조금이라도 좀 마음속으로 신비감 있게 만났을 때 뭔가 확 그걸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로 떨어져 있게 하고 짜고 하지 않게 하다. 네, 서로 떨어져 있게 하고 그리고 카메라가 돌았을 때 좀 만나서 이렇게 또 하게 하고 제작진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제작진들 미팅할 때 꼭 물어보는 게 남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인데 있으면 당연히 섭외를 안 하죠. 그런 리얼리티 뭐 결혼의 프로는. 근데 조금 제작진들도 배신감 많이 컸을 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결혼을 전제로 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전제로 아니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약간 건데. 판타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이 사는 그 라이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저는 시작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예능들이 이런 분홍분홍한 감정 자체를 가지고 소비하다 보니 다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봤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재밌게 재밌게 봤어요. 열애설이야. 그래 사겨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뭐 어쨌든 제 생각엔 이준기 씨도 참 많이 속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이준기 씨는 팬카페를 통해서 심경을 고백했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던지라 팬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데 고민이 많았다 라면서 먼저 전하지 못했던 부분에 미안한 마음을 먼저 전했고요. 또한 그 프로그램의 진정성 논란이 일었던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진실되고 진중한 행보로 보답하려 한다. 작품에서 좋은 모습으로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면서 팬들과 그 제작진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뭐 그리고 번복형은 아니지만 원래는 열애하고 있지 않았던 열애설이 나오면서 나중에 열애설로 이어진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이한이 윤계상 커플이 그런 건데요. 그 열애설이 났을 때 사실 해프닝이 끝났습니다. 그때는 아닌 걸로. 근데 이제 그게 빌미가 돼서 지인들이 자리를 마련했고 그 자리에서 그 해프닝이 됐던 그 열애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이성 간에.
그래서 결국은 연인으로 발전하는 아주 특이한 그럼 케이스. 그건 선보도 후 열애였던 열애. 거예요? 그렇죠. 되게 특이하다. 한재석 박솔미 부부도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일단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친한 사이일 뿐이다라면서 부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자주 연락을 하게 되면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죠. 네. 사실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아예. 우리 친한데 조금 친한 사이이긴 하고 서로 우리 뭐지 고민하고 있는데 빵 터졌어. 기왕 터졌는데 한번 사귀어는 볼까?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편한 아니지, 게. 약간 호감이 있었는데 약간 계기로 준 거지. 그쵸. 그럴 수도 있고, 그거죠, 바로. 호감이 있었는데. 뭐 남자 쪽에서 흘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계기가 되다 보니까 친해져서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열애설이 났다고 해가지고 실제 연애까지 가는 거는 전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성격으로는. 저는 오히려 되게 더 어색해서 조금 더 피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 허경환 씨랑 거지의 품격이라는 코너를 같이 했을 때 너무 친하다 보니까 케미 때문에 열애설이 잠깐 났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둘이 되게 친해지긴 했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둘이 오히려 예능 나가면 더 꽁냥꽁냥하고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막 얘기거리도 되고 친해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 많은 열애설과 그 열애설에 대한 대처의 유형들이 좀 많이 지금 나왔는데 어느 방법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이제 뭐 어떤 열애설이 나왔을 때 스타들의 어떤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일단 부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밤에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남녀 관계라는 게. 게 일단 결혼설은 뭐 부인하면은 조금 이상해지는데 열애설은 일단은 무조건 부인. 근데 약간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속마음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조금 만나고 있긴 한데 터졌어. 그래서 터졌어. 근데 저쪽에서 난 이런 부담스러운 관계는 싫어. 뭐 우리 없던 걸로 하자. 이러면 부인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부인하는 게 맞네. 예전에는 SNS도 없고 뭐 공간에서 만나면 거기서 끝나고 이루어질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 명한테 걸리면 10명한테 알려주고 10명한테 걸리면 100명한테 알려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건강하게 만나고 있습니다가 이슈를 안 만들고 그냥 좀 이렇게 더 얘기가 안 나오는 빨리 게 지나갈 아닌가. 수 있죠, 오히려 오히려. 부인하다가 하면 더 커지는데 그냥 잘 만나고 있겠습니다. 뭐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그냥 끝. 오히려. 그럼 어떤 스타들이 이제 쿨하게 좀 인정을 해서 그 공개 연애를 좀 했죠? 네. 송혜교, 송중기 커플처럼 많은 배우들이 작품을 하다가 굉장히 많이 눈이 맞았죠. 백진희, 윤현민 커플, 그리고 이준기, 전혜빈 커플, 또 이동건, 조윤희 커플 등등 아주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커플들이 왜 이렇게 빨리 연애를 한다라고 빨리 인정을 했을까요? 저는 좀 삐딱하게 보면 딱히 이제 손해볼 게 없다. 그러니까 열애설이 났을 때 약간 입지가 좁아지거나 팬덤이 좀 사라지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조금 자신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거나 지금 정도의 어느 위치에 올라오면 오히려 누군가 잘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더 이미지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손해볼 것이 없으면 굳이 부정할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연예계에서 예전에는 공개 연애를 했다가 헤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 멍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별로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약간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 상황에서 좋은 사람 만나고 있는 걸 숨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공개 연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공개 연애를 하면 또 어떤 것들이 또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좀 탑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 이런 게 수동태가 있을 수 있고 또 왜냐면 만나서 쭉 만나면 되는데 또 헤어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약간 그 금전적인 결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번 알려지게 되면 약간 계속 그 이미지가 한번 그 팬들한테 그 열애만 나는 사람이라고 또 박힐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났을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공개하는 걸 좀 꺼리는 게 맞는 걸로. 배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극중 상대 배우하고 감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상대 배우하고 이런 감정신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분의 연인을 약간 도입해서 보는 경우가 있으면 아무래도 몰입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같은 이제 배우들끼리다가
치자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키스씬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분의 여자친구하고 뭐 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도대체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화면에 이걸 너무 이상하게 리얼하게 보이면 상대 배우도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김가연 씨 얘기했던 대로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보영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지성과 그 열애를 인정한 이후에 진짜로 한 2년 활동을 못했대요. 근데 그냥 그 못한 이유가 뭐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본인 말에 의하면 남자 배우가 남자친구가 이제 알려진 이후에 어떤 작품을 하려면 제약이 따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 배우 상대를 캐스팅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 지성이 떠오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그래서 2년간 활동을 못하면서 수입도 10분의 1로 줄었다고 그래요.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게 과연 이보영 씨는 수입이 10분의 1로 줄었고 2년 동안 활동 중단하셨는데 같은 열애설의 이제 주체인 지성 씨는 과연 그랬을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같이 연애를 해도 여성 배우, 여성 가수 이런 여성 연예인들의 어떤 그 가치가 훨씬 더 쉽게 떨어진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매니저들이 이제 열애를 막고 열애설을 막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들을 또 동원한다고 들었어요. 일단 그 방법 중에 계약 기간 동안에는 뭐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렇게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예전에는요.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매니저가 감시한다든가 뭐 스타일리스트라든가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고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해서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헬스장, 어디 뭐 마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어디인지 다 그 동선을 파악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이런 매니저 분들은 이제 아이돌 그룹을 그렇죠. 많이 이제 케어하는 매니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 매니저들이 아이돌 그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견 많이 있었던 사례고 지금도 있는 사례.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돌 그룹이라는 자체는 팬덤으로 운영을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 그 그룹이 뭐 열애설에 휘말리고 이러게 되면 전적인 이 투자한 예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어긋나고 또 광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애에 대한 누군가 사귄다는 거에 대한 게 되게 민감한 사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감시하고 체크하고 뭐 이제 숙소 생활 시키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CCTV까지 다 밖에 외부에 나가는 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조금 더 지금 세대에 맞는 그런 그 감시가 더 발달이 된 거죠. 스마트하네요. 사실은 이제 가수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대부분 이렇게 좀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이제 뭐 배우 쪽은 좀 이보다는 덜 하겠죠. 왜냐면 가수는 전체적인 뭐 비용을 회사에서 다 지출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하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회수는 이들이 정말 성공할 때 가능한데 이게 5년 후에 될지 7년 후에 될지 기약 없는 계속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죠. 한은정 씨나 우리 김지민 씨, 신고은 씨, 김가연 씨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 엄마라는 걸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예전에 초반에. 아무래도 좀 동안이시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밝혀졌었죠? 그래서 나이도 속이고 남인석 씨랑 친구인데 오빠라고 부르고 한참 그때 나한테도 오빠라고 하고. 저는 데뷔를 가수로 했거든요. 데뷔를 가수로 했는데 그때 한창 진짜 매니저분이 실제로 이렇게 핸드폰도 매일 검사하시고 연습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 태우러 오셔서 연습실에 무조건 이렇게 해서 어머나. 그래서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몰래 하실 때 몰래 다 해요. 뭐라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매니저분들한테. 그 연습실로 잠깐 남자친구 오라 그래서 뒷문이 다 있거든요. 딴 데 안 가고. 네, 딴 데로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연습실에서 살짝 만나고 막 그래서 더 애틋해졌어요. 맞아, 뭐 누가 막으면 더 애틋해.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톡 많이 활동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다 이제 안 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카톡은 사실 핸드폰 없이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니저들은 약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몰랐나 봐요. 신나게 연애를 다 했대요. 근데 매니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탭으로 많이 하죠. 태블릿 PC 가지고는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거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카톡을 열심히 남자친구가 한 거죠. Beautiful day 소란스런 사람들 지나 내 맘이 멈춰서는 춤 모든 게 반짝이는 것 같아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애설이 설에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을까 싶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천국을 엿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북무시에서는 스타들의 열애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쇼킹하고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